EPL은 그 어느 리그보다도 큰 손들이 주름 잡는 머니게임 시장입니다. 재정이 풍부한 팀은 더 좋은 선수들을 들여옵니다. 당연하지만 돈이 없으면 잘나가는 선수를 보내줘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논리 가운데 운영을 매우 효율적으로 해온 팀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그 중에서도 최근 10년을 보자면 뛰어난 능력으로 팀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들은 능력 있는 젊은 선수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데려와 환상적인 팀을 일구었고 선수들의 몸값을 올렸습니다. 2013년에 베일을 당시 최고 금액인 8,600만 파운드의 레알에 넘긴 것이 대표적으로 대박을 터뜨린 예입니다. 특히 레비 회장은 특유의 협상력으로 현재 선수들을 상당히 저렴하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협상의 황제입니다. 확고한 철학으로 절대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신념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상당한 부자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그의 탁월한 수완으로 루이스 구단주를 흡족하게 한 동시에 4,900억 원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또한 포체티노 감독이 들어오면서 순위는 급상승했고 팀은 EPL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챔스 결승까지 갔습니다. 그러한 팀을 구성하는 멤버들은 덩달아 몸값이 올라가 토트넘은 머니볼을 그야말로 잘 해내는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손흥민의 영입 당시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 3천만 유로라는 과감한 베팅을 했는데 이것이 오랜 골수 팬들의 신경을 긁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의견은 갈렸습니다. 분데스리가 최고 골잡이인 손흥민이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도 잘 안 쓰는 토트넘이 과다 지출을 했다는 의견으로 팬들이 연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펍 등에서 이러한 토론이 자주 벌어지는데 당시 영국의 오랜 팬들은 미쳤다고도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시안 스트라이커 등장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국 열혈 팬들에게는 축구는 곧 종교이기도 하거니와 토트넘이 엉뚱한 데 돈을 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소니는 그야말로 토트넘의 상징이며 제1의 선수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팬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루이스 구단주와 레비 회장에 이르기까지 축구를 비즈니스로만 여기는 행태를 싫어합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구단에서 선수들에게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짠돌이 레비 회장은 좀처럼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스쿼드가 항상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때론 적자를 보더라도 선수층을 두텁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팀을 강하게 하고 팀 가치도 올라갈 것인데 지나치게 짜게 군다는 것이 토트넘 팬의 큰 불만이죠. 또한 최근 루이스 구단주는 돈을 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사는 대신 비싼 런던 땅에 토트넘의 신축구장을 짓는 데 사용하며 투자를 늘렸습니다. 토트넘의 신축구장은 2019년에 완공되었으며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회장은 시즌권을 비롯한 관람객으로부터 엄청난 수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것은 엄청난 악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 시즌이 코로나로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토트넘은 적자에 시달렸고 영국의 CCFF 코로나 대출 펀드에 긴급 대출을 신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 선수들을 주급은 천문학적으로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 가지 토트넘의 팬들은 마음 한구석 걱정하는 사안이 있는 것이죠. 바로 자칫 토트넘의 중심인 손흥민을 빼앗길 수 있다는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포츠 관련 섹션을 다루는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재계약을 미뤄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토트넘 팬들에게 또 시작된 불안함입니다. 자신들의 슈퍼스타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또한 이런 뉴스가 신빙성이 높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손흥민이 레알행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왜 빨리 계약을 안 하냐고 아우성칠만 합니다. 물론 이들은 NFS, Non for Sale, 안 파는 멤버들입니다. 지난 여름 토트넘이 시소코를 포함해서 6명을 이적시킨다는 기사가 나올 때에도 해리케인, 손흥민, 델리알리는 판매 대상이 아니라고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운영자들은 과연 손흥민을 지키려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가 모든 환경을 변화시켰고 앞으로 2-3년 구단 운영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루이스 구단주와 레비 회장이 이러한 비즈니스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몸값을 적어도 3배 이상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3천만 유로에 영입한 손흥민은 5년도 안 되어 현재 최소 1억 유로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 이적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 마르크에 따르면 손흥민은 현재 9천만 유로 약 1,200억의 가치를 보입니다. 이것이 업데이트된 것은 12월 말경이었는데 손을 이대로 놔두면 1억 유로를 찍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토트넘은 레알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의 모드리치와 베일은 그러한 파이프를 타고 레알에 순조롭게 이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레알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7천만 유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의 본거지인 스페인의 매체 돈 발로는 레알이 7천만 유로를 준비한다고 추측성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설이라고 치부합니다만 토트넘 레알은 엘리트 선수를 전성기에 넘겨주는 코스로 유명합니다. 또한 레알은 현재 불을 켜고 강력한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다는 것도 주요한 이유입니다.
EPL에서 아자르를 데려왔다가 한 차례 망한 경험을 한 바 있는 레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피지컬을 비롯해 피니시 능력이 좋은 손흥민을 눈여겨볼 것입니다. 지단이 특히나 관심 갖는 것은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입니다. 피니싱 통계 118%는 EPL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손흥민한테 볼을 몰아주는 택배 어시스트만 제대로 해준다면 레알의 골 가뭄은 해소됩니다. 아자르는 유리몸으로 쓰러졌으며 벤제마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당시 아자르보다 몸값이 약 3천만 유로 정도 저렴한 9천만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급한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레알과 8, 9천만 사이에 사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이 상황에 토트넘은 주급 9억짜리 베일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레알과 절반 정도 나눠 부담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돌아온 베일의 활약이 기대만큼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팀의 가치를 키워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9-20 레알 시즌에는 이미 베일은 지난 감독의 눈밖에 났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패착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패착과 코로나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구단 신축으로 빚더미에 앉은 토트넘은 따라서 손흥민 재계약을 짐짓 미루면서 레알이 제시하는 오퍼 금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 시즌 시소코를 포함해서 6명을 이적시키는 대가로 기대한 금액은 7천만 유로인데 손흥민 한 명은 이들 6명을 합친 금액보다도 비쌉니다. 손흥민의 재계약 기한은 2023년이니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팀이었다면 쐐기를 박았을 것입니다. 또한 토트넘에서는 해리케인 재계약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므로 비용적 부담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무리뉴 감독이라는 변수도 있긴 합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 들어와서 손과 케인이 더욱 빛이 나고 있으며 사실상 무리뉴 감독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 손흥민이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빠진다는 것은 무리뉴 감독이 모든 스쿼드를 새롭게 구상해 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뉴 감독은 강력하게 손흥민의 이적을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리뉴 감독은 지난 10월부터 손흥민 재계약이 임박했다고 소위 희망사항을 말해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말까지도 계약은 없었습니다. 감독 생각대로 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편 손흥민 재계약이 미뤄졌다는 뉴스는 토트넘 팬들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게다가 PSG로 부임한다는 포체티노가 델리알리까지 토트넘에서 빼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잘할만하고 좋은 스쿼드가 갖춰졌다 싶으면 그새를 못 참고 내다 판다는 것에 염증이 난다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무리뉴 감독을 위시해서 손흥민을 꼭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 케인 듀오가 무너지면 토트넘이 상위권에 살아남을 확률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토트넘 스쿼드가 벌집같이 숭숭 뚫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재정 악화와 함께 팬들을 우려하게 합니다. 국내 팬들은 만약 손흥민 이적 시 손과 케인의 콤비를 못 본다면 정말 아쉬울 것이라고 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최소한 30만 파운드 이상을 주급으로 받으면서 축구선수의 꿈이라는 레알에서 뛰는 모습도 보고 싶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새해들이 마이니치 신문의 특종 보도가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신속하게 C19 백신을 넉넉하게 확보했다. 곧 국민들은 무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것이고 도쿄올림픽도 성공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새해 마이니치 신문의 특종 보도로 일본의 기업 경영자 등 부유층이 중국산 백신을 몰래 맞았다 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어쩔 수 없었다는 그들의 변명이 도리어 일본의 병폐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섬나라 일본 이야기입니다. 최근까지도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이 동남아에 강매하는 중국산 C19 백신의 수상한 배경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중국산 백신이 중국 당국의 외교전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1대1로 관계국 등 자금력이 부족한 나라에는 백신 구입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면서까지 강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C19 백신을 검증되지 않는 중국산으로 백신 외교를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사용하는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12월에만 6억 회분의 C19 백신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일본 언론은 이렇게 위험한 중국의 백신 외교라고 보도하면서 큰 우려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중국 백신이 위험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새해 1월 1일 마이니치 신문이 특종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적발된 경영자들의 고백으로 이유가 밝혀집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11월 이후에 일본의 기업 경영자 등 일부 부유층이 중국산 백신 시노팜을 몰래 접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제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경영자뿐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금융회사, IT 기업 등 15개 기업의 CEO와 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스가 요시히데의 브레인으로 일하는 최측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측근에게는 일본에서 중국 백신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은 경영자 부부에 의하면 12월 12일 토요일 저녁에 도쿄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더니 원장 대신에 중국인 남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말아라. 근육통 정도는 어느 백신이나 있는 부작용이다. 라며 동의서를 내밀었고 사인을 한 후에 접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해외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확보한 백신은 다 어디에 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도 놀랍습니다. 알고 보니 또 다른 일본 행정의 후진성이 문제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일본이 먼저 C19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내부에서는 7월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과 백신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오로지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백신 확보에 신속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아베도 퇴임하면서 백신 확보를 내세웠고 스가는 관저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백신의 유통과 접종을 직접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승인만 되면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보관 장비와 운반용 트럭을 확보하고 지자체에서도 접종 준비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이 확보한 백신은 화이자가 1억 2천만 회분, 모더나 5천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회분 등 총 2억 9천만 회분으로 일본의 전체 인구 1억 2,600만 명이 접종을 하고도 남을 양입니다. 이렇게 백신을 조기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접종이 가능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률로 해외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반드시 임상시험 1, 2, 3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보건당국에서 공신력 있게 발표한 임상시험 완료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별도의 임상시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백신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은 세계적인 감염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일본의 의료 행정은 후진국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고도 언제 접종이 가능할지 모른다. 라고 미루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확보한 백신의 유통기한입니다. 일본에서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 스위스 노바티스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2,500만 회분 중 1,660만 회분을 폐기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당시에도 부유한 국가가 자본력을 앞세워 백신을 선점했고 결국 폐기해버린 사례라고 큰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C19 백신조차도 일본 내에서의 임상시험 지연과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서두르고 있을 것이니 몇 달만 기다리면 검증이 된 화이자 등의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일본 경영자들은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었을까요? 적발된 경영자들이 실토한 내심이 이제 다시 일본 사회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하라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C19와 하라스먼트를 합친 표현입니다. 주변인이 C19에 걸리거나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뉴스에도 이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상담 관련 컨설팅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직장에서 코로하라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상담해 줄 정도입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들은 일본 사회에서는 대표가 C19에 걸린다면 도대체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바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이 C19에 걸렸다는 소문만 나도 매출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미국, 영국 등에서 나온 백신은 개인이 임의대로 맞을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지만
중국 백신은 돈만 주면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백신 외교를 위해 브로커들을 활용하면서 외부로 쉽게 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백신은 일본보다 인도네시아나 페루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몰래 찾아서 접종을 하러 몰려다닌다고 하니 우습기만 합니다. 지난 12일 AFP 통신은 페루에서 중국 시노판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한 명이 팔마비 증상을 보였다. 결국 시험은 중단되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팔마비 증상은 말초신경이 파괴되어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오는 길랭발의 증후군입니다. 1976년 미국에서 신종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수백 명이 이 증상을 나타냈고 최소 30명 이상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회와 국민들의 이짐의 성향을